스트레스와 항상성. 통합의학학의 전문가로서 건강과 안녕을 추구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안녕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신체, 정신, 사회적 활동을 통해 보편타당한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편타당하다는 것은 대부분이 그러함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지 두드러지게 도드라지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즉, 신체의 건강과 정상을 예를 든다면 평균 수명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남들보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평균 수명이 80세일 때 120살을 산다면 그 사람은 궁극의 안녕을 찾아 행복할까요? 정상의 가치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당시의 상황과 현실에 맞는 보편함을 누리는 것이 정상이고 거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통합의학학에서의 전문가가 구체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에는 이러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복구하고자 하는 힘을 길러주는 데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정상을 유지하는 힘이 있는데 이것을 항상성이라 합니다. 통합의학학의 전문가는 그동안 전형적인 의학에서 놓치고 있는 항상성을 키우는 전문가이지 직접적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살이 찢어지면 전형의학에서는 살을 꿰맬 수는 있어도 살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살을 붙이는 힘은 복구하고자 하는 신체의 항상성이 클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항상성이 파괴된 환자의 살을 아무리 잘 꿰매 놓아도 붙지 않습니다. 통합의학학에서는 살이 붙는 힘, 즉 비정상을 정상으로 복구하고자 하는 힘인 항상성을 키워야 합니다. 신체는 정상 상태일 때 매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주변에서 큰 자극이 없고 주변이 안정적인 조건일 경우 생체는 가장 기본적인 생체 반응만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정신,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안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긴 시간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체, 정신, 그리고 사회적 자극이 주변에 상재하기 때문입니다. 자극은 신체, 정신, 사회적 안정성을 깨뜨리고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극과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모든 반응의 크기가 정해지며 자극과 스트레스가 소실되면 당연히 그에 의한 반응도 소실되어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갑니다. 생체는 이러한 반응을 반복해가며 건강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자극과 스트레스에 의해 반응하여 신체를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는 신체 반응도 항상성의 가장 큰 예입니다. 항상성의 유지는 건강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체적 건강과 안정에 매우 중요한 기초 반응입니다. 모든 이상과 질병은 이러한 항상성이라는 기초적인 생체 반응이 유지되지 않는 정도의 자극과 스트레스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장시간 유지될 때의 항상성 파괴에 의한 결과입니다. 자극과 스트레스의 정도도 매우 중요한 건강 요소입니다. 자극과 스트레스가 신체, 정신, 심리, 감정적 면에서 정상 범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만 작용한다면 생체의 항상성에 의해 쉽게 해소되고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정상 범위를 넘는 수준이 된다면 생체의 건강은 손상을 입을 것이고 생체는 바로 별도의 복구를 위한 항상성을 발동하여 손상당한 생체를 되돌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생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한계로서 이 범위 내에서의 자극과 스트레스는 가역적 반응으로 비상수단으로서 다시 정상으로 돌리려는 항상성의 힘으로 안정적인 정상으로 복구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긴 시간과 이에 따른 다양한 신체 반응을 수반하기도 하며 정상으로 복구하더라도 그 강한 자극과 스트레스에 의한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강한 자극과 스트레스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한계의 힘을 넘는 수준의 크기로 커졌을 때입니다. 이 정도의 자극과 스트레스는 생체 스스로가 복구할 수 없는 수준의 것으로 생체에 반드시 상처를 남기며 궁극적으로는 생체의 파괴에 의한 생명 유지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의학적으로는 질병에 속하며 그 정도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연적인 항상성 유지에 의한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반드시 의학학적 수단과 기타의 방법으로 강한 자극과 스트레스를 차단하고 이에 손상당한 생체를 복구시키는 수단을 써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잘 이용하는 의학학적인 수단, 약물, 수술, 기타 등등이 이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에 사용하는 수단은 대체적으로 강한 자극과 스트레스에 의한 임시적 치료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사용에 의한 부작용 및 기타 이상 반응을 수반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오히려 노출하기도 합니다. 생체, 신체, 정신,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큰 덕목은 위의 관점에 근거하면
우선 자극과 스트레스를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상 범위를 넘어 한계에 도달하는 자극과 스트레스는 건강에 이상을 유발하고, 더 커지는 자극과 스트레스는 바로 질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성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항상성의 힘이 세지면 그만큼 강한 자극과 스트레스에 의해 이상이 생기더라도 복구하는 힘이 세져 건강의 이상을 넘어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성을 키우는 과정이 통합의학학 전문가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덕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극과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이 유발할 경우 적절한 약물 등의 의학학적 처치법으로 질병의 악화를 막고 신체의 고통스러운 반응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의사, 약사들이 매우 치중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항상성의 관계를 무시한 무분별한 약물과 의료 행위로 오히려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매우 많아 통합의학학 전문가가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 중요 부분이기도 합니다. 통합의학학의 전문가는 전형적인 약물과 처치, 그리고 의사, 약사의 과도한 개입조차도 비정상을 정상으로 복구하는 항상성을 깨뜨리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의료, 약물 사고 등이 다 이러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